네, 안녕하세요. 예, 성곡고등학교 체육교사 유신입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예, 제가 가능하면 1분이라도 좀 줄여서, 예, 빨리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부가 저희 학교에 두 개가 있어요. 씨름이랑 태권도부가 있고요. 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점학교는 운영한 지가 13년 됐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 중에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따로 뽑습니다. 학교장 선발로. 그래서 총 학년에 9개 반이 있는데 2개 반은 저희가 선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축구, 야구, 뭐 태권도, 배드민턴 이런 친구들이 오는데 나름대로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냥 갔으면 아마 소외되고 체육을 진행하기 어렸을 텐데 저희는 적절한 운동과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거점 학교는요, 중점 학교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고기 때문에 여학생도 있고요. 그 학생들을 토요일 날 오전에 4시간짜리 사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또 타 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 옵니다. 처음에는 2개 반, 한 40명, 20명씩 2개 반 했는데요. 지금은 인원이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에 관심 있는 여고 1학년 학생들, 운동을 할까 말까 하는, 체육으로 진로를 할까 말까 하는 고2 남학생, 이런 학생들이 와서 실기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는데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고3 때 체육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담 지원단 하면서 가게 되는 게 주로 어디를 가냐면 저희가 그 찾아가는 진로 수업이라고 해서 최고를 가거든요. 올해도 서울 최고, 부산 최고, 제주 남영고, 광주 최고 한 5개 최고는 갔나 봐요. 그 친구들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를 모르냐면, 수시에 지원을 6번 하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친구들이 10%에서 15% 정도 되는 학생들만 입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나머지 85%의 학생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최고도 그럴지언데 나머지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은 팀이 입상을 못하면 이제 전원 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라도 공부를 한 명이라도 누가 잘하면 좋은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구조고, 다행히 최고는 1등부터 한 100등까지는 있겠죠. 입상은 못해도 1점대, 2점대 학생들이 있겠고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진학을 시킬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 이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실기 전형을 다 활용해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입상을 해서 전국의 랭킹 1위로, 2위로 한 체대는 못 가고 다른 학교를 가는 거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실기 전형으로 동국대 체육교육과나 다른 인천대 체육교육과나 운동공학과를 가는 게 뭐가 다르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계속 했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데요. 바로 저런 겁니다. 10%의 학생들만 프로선수, 실업선수 되는데 나머지 이제 90%. 아까 앞에 계신 선생님, 장학사님 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머지 90% 학생들이 나중에 고2나 고3으로 갔을 때 두려움, 그리고 이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교과전형, 실기수자 전형을 설명하면서 이 중에서도 최고나 일반 학교 학생들 중에 성적이 괜찮은 친구는 종합전형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실기수자 전형은 입상은 못했지만 입시 실기를 또 잘하는 학생들은 지원해주면 됩니다. 사실 서울 최고는 한 5년 전부터 입상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따로 실기 수업을 해줍니다. 흔한 말로 최대 입시 수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을 보면 아직까지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 빠지면은 우리 집 단체 종목인데 빠지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8시, 9시까지 못 가게 되고,
입시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주말을 이용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 설명합니다. 예. 이 중에서도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저희 선수들을 뽑는 곳이 어디냐? 최고 학생들을 뽑아주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뽑았는데, 이 최고 학생들을, 1점대 학생들을 뽑고, 특목고나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을 뽑아서 같이 학점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학생들을 자꾸 이제 배제시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곳은 이제 경희대. 인하대도 꽤 뽑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특출난 학생들이 있으면 뽑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학교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학생. 1학년 때까지 축구를 하다가 야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내신 성적은 막 6이었는데 2학년 때 갑자기 3으로 올라가고 3학년 때는 2 올라가고 이런 친구들은 학종으로도 뽑는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교수님들 다 수소문해서 물어보고 입학한 학생들 가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최고 가서 물어보면 학생, 너 운동선수 안 하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재활치료사나 물리치료사 하고 싶다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은 그 정도여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아픈 거죠. 예. 다 다쳐봤습니다. 그냥 무릎, 허리, 손목, 목. 그래서 다 병원 가면 이제 저게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천대학교 교수님한테 운동선수를 학종이나 이렇게 뽑습니까? 그러면 되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집중력도 좋고, 국민대학교 운동건강재활학과 교수님은 8명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4명은 꼭 선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5점대도 뽑는다, 우리는.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어떤 진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면접에서 다시 밝혀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요. 이제는 사실은 대학이 학생들을 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부산 시내만 해도 내신 성적에 3점대는 돼야 가는데 조금 떨어지면은 6점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학교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떨어진 학교도 좋은 과가 많습니다. 예, 스포츠의학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학생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죠. 저희 씨름부는 그래도 전국에서 성적을 좀 내는 운동부인데 태권도는 메달 하나 못 답니다. 제가 보니까 128강부터 시작해서 64강, 32강, 16강 한 7번을 이겨야 겨우 결승에 올라가는. 근데 씨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32강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입상하기가 쉽고, 그리고 씨름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학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선수가 그대로 다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태권도는 그렇지 못해요. 인원이 많아요. 축구, 야구는 더 많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도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기 우수자 전형인데요.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작년에 부산 최고에 가서 강의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종목? 그랬더니 여학생이 유도라고 해요. 입상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전국대회 3관왕. 너 어디 갈 거야? 그래도 저기는 한체대 갈 건데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겠죠? 근데 너는? 저는 입상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어디 가고 싶어? 저도 한체대요. 너 어떻게 갈 건데? 끝나고 학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한국체육대학교의 운동건강관리학과, 저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합 7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영어를 한 3등급 맞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부산 최고에서 내신은 2.3. 그런데 저 한체대 운동건강관리학부가 내신 한 2.6 정도 됩니다. 1차 합격은 되는 거죠. 2차 때 수능을 못 맞춰서 이제 떨어진 학생이 대부분인데 그 친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응원했습니다. 너 꼭 가서 내년에 선생님이 부산 최고 너 물어볼 거 했는데 올해 또 갔거든요. 제가.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못 맞췄나 봅니다. 갔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친구는 실기를 따로 했었어요. 한체대가 2분 잇몸, 왕복 달리기, 제자리 머리뛰기거든요. 그거를 유도 선수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는데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 언니 어디 갔니? 용인대를 갔답니다. 내신 성적이 좋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전국대회 3관왕에서 한체대 가는 거랑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신 성적 잘 받아서 그냥 영어 맞춰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가 나중에 실업팀 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 또 다른 또 진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최고 가서 이제 학생들 알려줍니다. 남영고 가서도 알려주고 광주 최고도 가서 알려주고 이제 그게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이 영어를 시작을 안 하면요. 수능에서 최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수학은 학생들이 일찍 포기하고 국어를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국어가 4등급 받기가. 영어가 시작은 어렵지만 나중에 보면 절대평가니까 6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보면 탐구는 하나 해가지고 2등급 맞는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체육중점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다 못했던 학생인데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저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아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은 너 뭐 하고 싶어? 저는 장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이요. 여기 소방원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소방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너 저기 불 끄는 거 안 할래? 그럼 저 무서워서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치료학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도 3점대 내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고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요. 그래서 재활치료학과, 재활학과를 조금 떨어진 대학이라도 학생들 7등급 맞는, 거의 8등급 맞는 우리 운동선수 중에 입상 못한 학생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군사학과 부분도 어차피 군사학과 가면요. 의무복무 7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부사관을 많이 보냈죠. 저희가. 7년 전, 10년 전에는 부사관 학교.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저 대학에 있는 군사학과가 흔한 말로 빵꾸납니다. 학생을 선발을 다 못해요. 근데 최저학력을 걸어놨거든요. 뭐 5등급 하나. 맞추기만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복무 7년, 소위, 중위, 대위로 7년 복무하면 딱 30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제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냐면 일단 저기를 가. 너 단국대학교 저긴 안 나왔습니다. 해병대 군사학과거든요. 또 학생들에게 저기를 가라면 왠지 부담된답니다. 해병대가 들어간다고. 똑같다 가는 거는 군사. 그런데 단국대 가면 뭐가 좋은지 아니? 저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운동처방학과가 있어. 너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 가면 복수전공 저거 가능해?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복수전공이 대학은 다 활성화돼 있어요. 전과는 어렵습니다. 예, 특기자들은. 그런데 저 군사학과도 다 복수전공합니다. 그럼 제가 저 대학 가서 컴퓨터나 경영이나 운동처방이나 아니면 체육과를 복수전공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고를 열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저기 보면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가 서울에 있습니다. 저기가 국민대학교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나름 인서울 학교라 일반과 가려면 3점 초중반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서경대학교 군사학과를 제가 몇으로 보냈냐? 저희가 최저가 없거든요. 5.5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5.5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중간에서 조금 못해도 5.5거든요. 그 친구 충분히 면접만 잘하면 서경대학교 입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5.5로 대학 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복수 전공을 해야죠. 어디를? 컴퓨터공학을, 경영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친구에게. 그러면 컴퓨터를 복수 전공해서 힘들겠지만 군대를 갈 때 컴퓨터 특기병으로 갈 수 있겠죠. 장교지만. 그러면 그 7년 경력이 그대로 경력으로 옵니다. 그러면 7년이란 경력이 있고 30살 때 진로 전환할 때 삼성은 못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취업이 가능하겠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학생 선수들에게 조금 안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복수 전공이 이제 너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 체대도요.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는 운동선수들은 안 되지만 나머지 학과는 다 복수 전공됩니다. 그런데 3.0 정도 이상. 예, 3.0은 수업만 적당히 들어가고 시험만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경희대학도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과 하려면은 한 4점몇 받아야 되지만 복수 전공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체육학과 갔던 친구들이 다 복수 전공합니다. 웬만한 과를. 그러니까 이제 체육을 한다는 게 체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 또 다른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체육 중점 학교 학생들은 아예 고1 선발해서 제가 그렇게 아예 가르칩니다. 체육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유리한 거를 하나 무기를 더 가져야 된다. 그게 경영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재활이 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무기를 가지면 사회 나갔을 때 그만큼 취업이 쉽겠죠. 왜냐하면 체육의 시장이 좁습니다. 생각보다. 취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수전공 제도 사례인데 저희 학생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육학과 가서 정치외교학과로 가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거의 반에서 다 1등하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내고 갔더니 일단 저희 학생들이 이제 활발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예, 다 조용한데 저희가 좀 나댈 정도로 활발한데 교수님들도 좋아하시고 다 가능합니다. 예, 태권도학과 가서 스포츠 교육하는 거라든지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간 친구들도 임용만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경영이나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친구들이 체육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도록 대학이 또 열어줬습니다. 부산대는 그걸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중대는 이미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중앙대학교가 열면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다른 학교는 또 열어야 됩니다. 왜? 학생이 중대를 안 가고 딴 데를 가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대학들이 변하면 저희도 발맞춰서 이제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한국체육대학도 노인체육복지나 운동 다 가능하고 사회체육도 스포츠 산업 복수 전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저희 체육중점 학생이 한양대 교육공학과로 갔습니다. 전교 2등을 했거든요. 공부 그냥 해서 그 친구가 가서 너 복수 전공 뭐 할래? 이제 저랑 같이 대학교 1학년 가면 의논합니다. 선생님 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 하겠습니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꼭 가서 체육 쪽으로 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체육을 사랑하는 저 친구가 가서 또 다른 행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체 가서 임원이 되면 또 체육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넓게 생각하시면 학생들을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최고 학생들 가서 이렇게 제가 이거 보여줘요. 너 이 중에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많은 게 트레이너, 그 다음에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이겁니다. 그래서 너 뭐 트레이너 하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 형님 대학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하나씩 질문하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골라보게 하고 그래서 왜 공부가 필요한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영어부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그 다음 직업은 페이스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면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한체육회 선수부모 아카데미 진로진학 강사거든요. 부모님들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언제 우리 자녀가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로 전환될지 다 고민하거든요. 물론 30몇 세, 40세까지 한 학생들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보면은 일단 대학교 가서 선수 생활을 거의 8, 90%는 다 그만둡니다. 더 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대신 저렇게 행정과 업무를 쌓기 위해서 교육과정 수료하고 대외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물어봤어요. 저 조직위원으로 활동한 그 봉사 시간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선발할 때 그게 뒤에 있는 친구들을 뽑는다고 실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을 나중에 시키려면 영어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컴퓨터가 안 되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학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8월, 9월 끝나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영어 한 번, 컴퓨터 한 번 이렇게 학생들에게
씨름 태권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 운동부 학생에게도 예, 그런 지원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좀 더 나중에 훌륭한 예, 선수로 자랄 수 있게 되기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